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한사용학원 원장 구한서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끝난 지 꽤 된 시점에서 제가 이 총평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평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중간고사를 잘 분석해서 기말고사를 잘 볼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첫 번째 걸 보시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1, 2과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25년 9월 학평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에서는 8문항, 그 다음 외부 지문은 16문항 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24문제였습니다. 자, 24문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문 변형에 주의해서 공부할 것이라고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단순하게 출제할 수도 있고 변형해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고 1학년 우리 1등급 시험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분류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분류해서 분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바로 순수 지문과 이 변형 지문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순수 지문이라는 건요, 지문의 변형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원래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문제만 바뀌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1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변형 지문은 총 10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14문제만 일단 먼저 맞춰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변형 문제를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고득점 1, 2등급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순수 지문의 예시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형 지문의 예시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지문을 보시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평 32번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원문 그대로의 내용에서 CAB로 이렇게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변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안에 있는 단어와 문맥을 익혔다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학평 40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항이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내용을 보시면 mechanical indifference라는 표현이 나왔고 우리가 백마고 14번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보기 5번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mechanical indifference라는 단어를 외웠으면 그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순수 지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순수 지문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두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수 지문을 넘어가서 이제 변형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변형 지문은 빈칸 추론 문제인데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학평 36번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15번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내용을 보시면 단어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적어 볼 건데요. 우리가 lose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가시면 얘는 이렇게 depleting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ater reserve, 그 다음에 water supply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 변형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 써볼게요. deplete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deplete는 고갈시키다라는 뜻이고 lose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단어가 변형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한 번 더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reserve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여러분 reserve가 무슨 뜻이에요? 예약하다 뭐 이런 뜻인가? 예약하면 딱 우리가 모아놓는 내용이잖아요. 자, water reserve 하면 물을 모아놓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이렇게 supply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인 거죠. 완전 같은 뜻은 아니지만 문맥상에서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문 변형, 좀 더 유식한 말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문 변형이 출제가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비슷한 유의어로 바뀔 수 있고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만 맞춰서는 우리가 고득점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얘도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back up after bad news and back down after good 이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소식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다음에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했을 때 우리가 bad news 하면 나쁜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bad라는 표현을 하나 써놓고, 그러면 이 bad라는 표현 이렇게 돼서 기분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good이라고 쓰면 얘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대요. 얘도 원래 상태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 점을 한번 체크했을 때 얘를 보면 이 제로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이 원래로 돌아가는 단어를 한번 써보시면 바로 이렇게 stabiliz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기 3번을 보시면 stabilize라는 표현 이렇게 그래서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inherent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대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여러분 요 after major fluctuation이라고 했어요. 자, fluctuatio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두 가지가 있었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얘를 이렇게 체크해서 적어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fluctuation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fluctuat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단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야? 그냥 지문이 단순하게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번째 문제까지 설명드린 거 잘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시면 될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어, 그다음 반이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상황에 맞게 바뀔지를 한번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변형 문제 두 번째 거 봐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문장에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번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이 지문을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직관적으로 리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원문인데 얘가 immobilize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뀐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3번 내용도 바뀌었지만 5번 단어도 바뀌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5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present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임시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temporal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유의어로 바뀌었지만 어때요?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틀린 문제를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ecycle라는 단어가 나왔고 immobilize라는 단어가 이게 정답이 됐어요. 어떻게 체크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자, recycle라고 써볼게요. recycle은 무슨 뜻이죠? 아주 쉽습니다.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다라는 표현이어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그럼 immobiliz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모바일이라는 표현 한번 써볼까요? 모바일은 무슨 뜻이야? 모바일 폰은 움직이는 핸드폰. 우리가 얘기하는 핸드폰을 얘기하잖아요. 모바일이라는 단어는 자,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 단어 끝에 e를 지우고 여기다 IGE를 붙인 거죠. 단어 끝에 IGE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자, 이 단어는 뭐뭐화 시키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동사라고 체크했는데 뭐뭐화 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표현이지만 앞에 뭐가 붙었죠? IM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고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맥상을 여기서 고정시키는 뭐요? 우리 분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자를 재활용한다는 뜻이었었거든요. 분자가 아니라 원자죠. 죄송합니다. 얘는 완전 단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단어 뜻에 얘가 틀렸다라는 걸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단어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나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봐드렸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나머지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두 번째, 세 번째 봐드리면서 넘어가고 있고요.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가요? 우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함정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13번 어휘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기 5개가 이렇게 딱 체크가 됐는데 제가 괄호로 체크된 부분들은 단어가 다 변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를 보실 거냐면 defender, propon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defender, proponent는 옆에다 써놓으시면 우리가 옹호자라는 뜻이거든요. 옹호자. 그러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똑같은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 동의어 하나 더 써놓으면 advocate. 그렇죠? 아니면 뭐 supporter. 이런 식으로 써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패스. 왜냐하면 1번은 똑같은 단어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가시는데 여기가 어려웠어요. 이 단어가 좀 어렵거든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opponent라는 표현이 나왔고 critics인데 두 가지도 동의어. 반대자. 써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반대자라고 제가 필기했어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반대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어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reject라는 단어가요.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reject, 거부하다. 그렇죠? 거부하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inference 뭐죠? 추론. 그렇죠? 그러면 이 추론 내용을 거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형이 됐어요. 지문이 변형이 되면서 요 2번에 딱 이렇게 우리가 번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얘로 골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함정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비평가들은 주장했는데 뭐라고요? 이 추론 내용이 flawed 무슨 뜻이야? 이거 모르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옆에 써놓으시면 이런 거죠. 잘못된. 오류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인퍼런스가 잘못됐다라는 게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비평가들이 주장했는데 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는 건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거부하고 안 한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잘못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flawed라는 표현 여기다 쓸게요. flawe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의 동의어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결함이 있는 잘못된이니까 defective 이런 단어 쓸 수 있죠. 자, defective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faulty 이런 표현도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2번이 어때요? 맞는 거예요. 근데 얘로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가시면 correlated 하면 상호 연관된, associated 연관된 맞습니다. 요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을 먼저 볼게요. substantial. 요거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는 그냥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4번이 어떤가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지울게요. 4번이 정답 파트잖아요. 그러면은 4번을 여기다 이렇게 딱 써볼게요. 4번 가시면 prior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subsequent라는 단어로 바뀌었대요. 근데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맞췄을 거예요. prior 이 단어랑 우리가 여기다 쓰면 얘는 subsequent라는 표현을 썼어요. 얘네 뜻이 어떤가요? 이게 반이어 관계야. 얘는 전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요거는 후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후라는 표현을 쓰면 뭘 쓸 거예요? 우리가 전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before 그 다음에 after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내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prior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preceding 이전에 라는 표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시면 자, previous subsequent로 가볼게요. 후에라는 뜻이죠. 우리 후에라는 표현도 뭐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같이 써봐요. 그럼 얘는 이렇게 following 그리고 또 옆에다 쓰면 later 요게 어때요? 이렇게 반이어 관계가 된다는 걸 생각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기말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4번까지 보시면 어때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이건 문맥상으로
전후로 바뀌어 있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문장들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우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17번이었는데 이걸 어휘라고 보지만 요약문에서 발췌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내용에서 어때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어 뜻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1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insufficiency부터 쓰는 거예요. 얘는 불충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lessening, 줄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써보시면 profusion 하게 되면 풍부, 충분한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provoke 하면 유발, 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2번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보시면 3번 어떻습니까? deficit. 얘도 뭐예요? 불충분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alleviate는 뭐죠? 얘는 경감시키다. 이렇게 써놓고요. 4번 하고요. 5번 가볼게요. scarcity, 부족이나 결핍. 그러니까 얘도 불충분. 쓰고요. 그 다음 induce, 이것도 옆에 써놓으시면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까지 갈게요. 같이 정리하시면 이렇게 5번을 써보시면 abundance,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얘는 풍부함이란 뜻입니다. 딱 영상을 보시면서 풍부함이란 표현이 입에서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cause, 무슨 뜻이에요? 얘도 유발하다. 제가 이렇게 5가지 단어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 5가지 단어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제가 해석해 볼 건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인간들은 경작했는데 후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under condition, 어떤 상태인데요, 빈칸인 상태에서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yet이라는 표현에 딱 체크를 하시면요, 그러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나 역접이다. 그죠? 근데 여기 prosper이가 번영이란 뜻이니까 여기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가 해야 돼요? 마이너스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의미만 골라야 되니까 2번하고 5번은 탈락입니다. 2가지 지우고요.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그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립하는데 경계선을 만든대요. 뭐 할 때? 번영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뭔가 경계선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뒤에 거 볼게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weakened sharing 하면 공유를 잘 안 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준대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lienation 하게 되면 소외감, 현실로부터의 소외감을 뭐 하는 거예요? induce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현실로부터의 소외감을 줄이나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경감시키나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틀렸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체크한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돼서 불충분은 유발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자, 얘는 thereby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앞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께 총평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들을 다시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보기에다가 단어 배치를 불충분, 충분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그다음 비슷한 단어들 이렇게 배치한다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죠.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서 profusion이란 단어랑 abundance가 동의어구나.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 insufficiency랑 deficit랑 scarcity가 동의어가 될 수 있구나. 펜 잡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provoke랑 induce랑 cause는 동의어 범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휘 문제를 봐드렸고요. 다음 문제를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 끄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문제에서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보기가 3개나 나왔어요.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3개가 나왔는데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뭐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껴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빈칸이 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보일 수는 있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갈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5번. 5가지를 써놓고 나서 우리가 단어 뜻을 한번 보시면 1번 diminish 뭐죠? 줄이다라고 쓸게요. 자, 이 자리에 줄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2가지는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accelerate 하면 우리 자동차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가속화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3가지 가속화 시키다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가속화시키다 땡땡 땡땡 똑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볼게요. 인디펜던스 하게 되면 디펜던스가 의존이니까 인디펜던스는 독립이 되겠죠. 써놓을게요. 독립. 그 다음에 2번은 의존, 3번도 의존. 정리할게요. 디펜던스, 의존. 그 다음에 얘는 똑같습니다. 3번이 인디펜던스니까 3번이 독립이네요. 죄송합니다. 적어놓을게요. 얘는 이렇게 독립이라고 썼어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5가지 다 됐고요. 옆에 여기다 살짝 쓰시면 얘는 격려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undermine은 뭐죠? undermine은 약화시키다. 그 다음에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그 다음에 4번 promote는 뭐죠? promote는 증진시키다. frustrate 뭐죠? 좌절시키다입니다. 이렇게 풀기 가능할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단어를 딱 보시면서 이런 단어 표현들이 나왔고 이렇게 5가지의 보기 안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거랑 A번하고 B번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쓰였지만 얘는 단어들이 뜻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 뜻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제대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According to 이 H라는 사람에 따르면 Building Renewable Energy System 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쓴다는 것은 하면서 내용 섞고요. 그러면서 ironically 일단 여기서부터 반대적인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반어적으로 아니면 역설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반어적으로 빈칸한 사용을 하는데 화석연료를 어때요? 더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쓸 때는 화석연료를 잘 안 써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이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거 지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문 내용에서 이미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가시면 미네랄은 cannot be produced, 생산될 수 없는데 그것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많이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 빈칸, 그럼 이 빈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써놓으시면 그러면 재생연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라고 써볼게요. 이 2가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죠. 얘를 의존 관계라고 쓰면 그러면 이러한 의존은 말 그대로 비용을 늘리고요. 또한 빈칸한다는 얘기야. 글로벌 에포트 하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뭐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노력을 frustrate, 낙담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의 포인트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 학생들이 시험지 끝에서 A랑 B는 금방 갔을 것 같긴 한데 이 C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뜻 다 정리해 드린 거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를 가는데요. 문법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죠. 칠판을 이렇게 지울게요. 자,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눈으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제 저랑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10번 문제는 정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틀린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틀린 걸 같이 정리하시는데 정답을 먼저 체크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D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G번이 틀렸습니다. 어마무시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의 수준 보세요. 그죠? 이러면서 틀린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D번하고요. G번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거는 옆으로 좀 이동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문에서 나오는 포인트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가서
판서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문장을 같이 한번 써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D번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G번의 내용이 틀렸다 그랬어요. D랑 G가 틀렸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D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장이 이 지문에 없었던 게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allow라는 단어를 체크해 볼게요. allow,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사원형을 썼지만 얘는 반드시 여기에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를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거였어요. refresh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얘는 to refresh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나서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가시는데 G번이죠. 같이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one of, 그 다음에 the 복수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명사의 형태가 이렇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구조라고 해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 원이 주어가 돼요. 근데 학생들이 좀 헷갈렸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뒤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옵니다. 주어 동사 한 번 더 오면 얘는 이렇게 수식어로 가로를 싸서 얘를 꾸며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진짜 동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이게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문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 앞으로 가시면 원이 주어 자리 들어가 있죠? 여기 주어고 단수입니다. 그쵸?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of 이하 내용이 이렇게 괄호로 싸져서 어디까지 괄호를 써야 돼요? waterfall까지 괄호를 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irst thing이 명사로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와서 얘를 이렇게 괄호로 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앞을 꾸며주니까 이 자리는 to be가 아니라 이렇게 is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더라 라고 체크하시는 거죠.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괜찮죠? 틀린 거 D번하고 G번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말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문장 가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어에다가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D번하고 G번 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다 정리할 거냐면 이제 나머지 맞는 포인트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번 쓸게요. A번은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찬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찬스. 그러고 나서 찬스 are high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세 형태가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SV 구조가 나왔던 걸 그리고 나서 그 뒤에 are high 이렇게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절의 형태가 길다 보니까 얘를 뒤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서 찬스가 앞으로 오고 얘가 앞으로 오고 are high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대시 이렇게 뒤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거 없이 맞습니다. 이때 that은 당연히 무슨 절이죠? 명사 절이라고 정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체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전 다음 거 해설할게요. A번 했고 그 다음에 B번의 형태 써볼게요. B번의 형태는 라지가 들어갔는데 그냥 라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거든요. 비동사 몇 형식이에요? 2형식입니다. 비동사 2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2형식이 나왔을 때 그 뒤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as가 나와요. 그리고 as가 나옵니다. as와 as 사이에는 요 동사의 형태가 얘가 이 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동사는 2형식이니까 여기다 뭘 써주면 돼요?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이건 맞는 거죠. 왜요? 여기 라지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랑 B 정리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A, B까지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C번 좀 이따 정리할게요. 요거 말고 우리가 2번의 형태를 써볼게요. 2번의 형태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2번을 쓰면 seeker라는 표현 나오고요. 이건 쉬워요. seeker가 사람이죠? 그럼 그 뒤에 후의 형태 들어가는 거 어때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A번, B번, 2번을 정리했어요.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 보시면 제가 A번 설명했어요. 그 다음 B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2번 설명했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거 보시면 제가 이제 묶어서 한 번에 딱 정리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서 논란이 안 되는 부분들, 맞은 부분들은 그냥 빨리 체크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 C번 동그라미 치고요. H,
I, J, 요까지야.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내용 나왔을 때 얘는 이런 PP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서도 우리가 C번 확인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made, PP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rossed 이것도 PP, ing 이 자리는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방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밑에 가시면 K번에 enough라는 표현, 이건 교과서 문법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보시면 cannot이라는 표현에 밑줄 치시고 enough에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cannot enough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건 싹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대망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꼭 알고 넘어가세요. 요 F번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F번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온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헷갈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F번에 naturally lucky reason이라는 표현이 왜 맞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여기다 다 지운 상태에서 F번 얘기해 볼게요. F번은요, 여러분, 우리 원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관사라고 쓸게요. 관사. 그리고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사는 어와 더의 형태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 자리에는 일단 형용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요.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형태가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문에서는 관사 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형용사 형태를 썼는데 이게 lucky 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reas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lucky라는 표현인데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써놓을게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 앞에는 뭐가 오는 게 맞아요? 그쵸?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부사가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naturally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체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정 공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1등급을 가르는 컷의 한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부사가 들어간 자리가 맞다라는 거. 그래서 관부, 혁명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문제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랑 문법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문법 문제 살펴보고 나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순수 문제도 풀어드리고 변형 문제도 같이 풀어드렸잖아요. 중간고사에서 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중간고사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교과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문법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법 문제 어때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보고 나서 이 교과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강조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순수 지문과 변형 지문을 구분하여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서 동반이어, 그쵸? 왜? 아까 동의어, 반의어 되게 많았잖아요. 변형 문제에서. 그리고 요약문 문항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바로 우리가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교과서 3과 진도 나가거든요. 4거랑. 그러면 충실히 학습을 하고 뭘 정리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야. 문법 파트. 그쵸? 문법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꼭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을 공부하실 때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이거예요. 순수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순수 지문이고 어떤 게 변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구한서 영어학원에서 뭘 많이 풀죠? 바로 이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형 모의고사 안에는 교과서 내용 문법까지 다 들어가 있고 순수 변형 문제도 제가 다 집어넣어서 이 동형 모의고사를 시험 기간 동안에 계속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100만 원 기준으로 한 20회 정도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1등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뭔지를 이렇게 제가 다 언급해 드렸고요.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꼭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기말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